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폭스바겐 투아렉입니다. 투아렉 몇 번 시승했는데요. 그 시승했던 차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가다듬어지고 훨씬 더 세련되게 이렇게 다시 거듭난 자동차입니다. 세대 교체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가장 무르익은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은 또 단점인지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아렉은 세련된 앞모습 정말 대단하죠. 마치 세단 같은 스타일이기도 하면서 스포츠카 같은 느낌, 그러면서 SUV의 우락부락함,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프론트 페이스입니다. 더 세련되게 변했죠. 이쪽에 보면 데일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꺾여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아주 예쁩니다. 이 차는 전반적으로 오프로드 성향이 강한 자동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도심형의 스타일을 지향하고 있죠. 다른 오프로더들, 그러니까 하드코어적인 오프로더에 비해서는 훨씬 더 세단의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을 열었을 때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바디색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아래 부분까지 같이 열리도록 합니다. 고무로 이렇게 패킹을 해서 물이 이 안쪽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고 내릴 때 이 부분이 같이 열리기 때문에 사람이 그 안쪽 더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장치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어가 아래쪽까지 레버라운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도어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전의 오프로더들은 강인한 이미지를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부분의 몰딩을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차는 플라스틱 몰딩을 줄이고 대신에 이렇게 바디 컬러를 더 많이 적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롬 몰딩을 굉장히 더했는데 이 차가 중국 시장에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런 식으로 크롬을 더하고 또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크롬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그런 프론트 마스크와 그런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라인을 보면 너무 카이엔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의 이 측면의 이 골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같은 폭스바겐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포르쉐 카이엔에서 갖고 왔던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이건 그냥, 이 부분은 그냥 카이엔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전반적으로 이 투아렉의 디자인이 이전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스포티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당연하게 넓죠. 너무 당연하게 넓은 거고요.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넓고요. 안에 보면 스페어 타이어가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는 지금 아주 독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평소에는 접혀 있는 템포러리 타이어입니다. 여기서 공기를 집어넣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기를 집어넣지 않고 사용하는 템포러리 타이어에 비해서 불편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타이어는 템포러리가 1년만 이렇게 들어있으면 반드시 공기가 빠지기 때문에 어차피 공기를 집어넣어야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만 있어서는 안 되고 스페어 타이어에 공기를 집어넣는 장치까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차에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타이어는 최고 속도가 80km까지 제공이 되는 거고요. 80km까지만 달려라 이런 뜻에서 곳곳에 강나라 말로 이렇게 80km만 달리세요 빨리, 이렇게 막 쓰여 있습니다. 절대로 그 이상 달리지 마라, 이런 의미겠죠. 네. 자, 그리고 뒤를 또 살펴보면요, 이 차는 차체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짐을 실을 때 이렇게 낮출 수가 있는데, 이건 로딩 레벨이라고 해서 실제 주행하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앞좌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앞으로 숙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히거나 또 이렇게 넘어가게 만들 수가 있어요. 6대4로 폴딩되는 시트가 있고요. 얘만 따로 이렇게 폴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6대4 하면서 동시에 4대 2대4로도 젖힐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긴 물건을 실을 때 이런 식으로 4명이 탄 상태에서 스키를 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펴. 좋아. 엔진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엔진은 완전 예뻐요. 예쁘게 뭐 이렇게 뭔가 우락부락하고 뭐 이렇게 디자인이 됐네요. V10TDI가 갖고 있었던 그런 어마무지한 그런 엔진은 아니에요. V6TDI는 그때 당시에 V10TDI만큼 뭐 굉장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만들어진 엔진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차는 오프로드 성능을 굉장히 강화한 자동차다 보니까 에어 서스펜션을 평소에는 낮춰놓고 필요한 경우에는 높이는 그런 기능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뭐 낮춰져 있지만 버튼만 누르면 다시 쭉 올라오고, 그리고 또 뭐 실내에서 보면 뭐 오프로드를 위한 세팅, 온로드를 위한 세팅을 간단하게 이렇게 다이얼만 돌려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온로드, 오프로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높이도 눌러서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요즘 보기 드물게 유로5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요소수를 넣는 이런 공간이 없지요. 디젤만 넣을 수 있고요. 요소수는 따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유로6가 이번 9월 달부터 유로6를 적용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아마 이 차의 가격도 조금 더 올라가겠죠. 가격도 올라갈 거고, 요소수를 넣는 탱크도 생길 거고, 요소수 분사 장치도 생길 거기 때문에 가격이 꽤 올라갈 겁니다. 어쨌든 그때까지 한정 판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차는 독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차 중에 하나인데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그렇게 큰 차를 만들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SUV를 만들기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죠. 투아렉이랑 뭐 X5랑 BMW M 클래스랑 이런 SUV들이 거의 독일 패밀리 SUV의 거의 시조라고 할 수 있어요. 기껏 해봐야 20년도 안 된 거죠. 10몇 년 정도 된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바로 뒷좌석 뒷부분에 의자 2개를 더 놓고 반드시 7인승으로 만들었을 것 같은데, 투아렉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7인승이 없고 계속 5인승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네요. 뒷좌석은 그러니까 공간에서는 굉장히 넉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머리 공간이나 뭐 무릎 공간이나 뭐 이런 모든 부분에서 만족스럽고, 어깨 공간도 괜찮고, 그리고 숄더 라인도 일반적인 그 승용차만 타다가 이런 SUV를 타다 보면 시야가 굉장히 넓게 트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어요. 뒷좌석에서 봤을 때도 자기 머리 뒤까지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고, 저 앞으로 굉장히 넓은, 폭도 굉장히 넓은 이런 선루프가 있네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독일에서도 뭐 안전을 위하는 뭐 프랑스, 독일 이런 유럽 국가들도 파노라마 선루프의 도입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보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막연히 뭐 위험하다라거나 아니면 한국만 그런 거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인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장착했을 때 분명히 이점이 얻는 단점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차도 어디까지나 프리미엄 수입차라고 할 수 있는데, 프리미엄 수입차에서 뭐 이 정도 고급감이면 조금 아쉽지 않나. 뭐 되게 촌티나는 뭐 싸구려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화려함이 없는, 그냥 너무 평범한 그런 정도의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거는 야 이게 뭐지? 하고 보면 시가잭을 겨우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뭐 이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뒷좌석 열선도 3단계로 되고 있는데, 뭐 열선 3단계까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뒷좌석에 통풍 시트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있고요. 뒷좌석은 어디까지나 공간이 넓고 무난한 그런 공간입니다. 이게 특별히 화려하거나 뭐 되게 최고급 자동차를 탔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어쨌든 독일차가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넓은 공간을 가진 뒷좌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실내 뭐 짜임새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전에 있던 폭스바겐은 뭔가 보통의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투아렉만큼은 되게 화려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보였거든요. 더 화려해졌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예쁘고 그런 게 눈에 띄네요. 네, 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투아렉 전용 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예쁘고 디자인 보세요. 두툼하고 뭐 화려한 느낌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좋고, 이게 포르쉐하고 같이 조인하더니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키를 꽂아서 돌리면 시동이 걸리는 거죠. 네, 키를 이렇게 꽂아서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도 가능합니다. 꽂지 않더라도 되는 거죠. 어쨌든 꽂아서 돌리는 게 더 저로서는 더 좋게 느껴지네요. 마치 포르쉐를 타는 느낌도 좀 들고, 어쨌든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다 이런 거니까요. 턱이 전혀 없으니까 이것도 좋네요. 무릎을 올리지 않고 바로 나가니까 그게 편리하고, 청소할 때도 그냥 밑으로 그냥 쓸어 내리면 되니까 청소할 때도 좀 편리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 구성은, 실내 구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 굉장히 세심하게 여러 가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요추 받침대를 앞뒤로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볼스터, 사이드 볼스터를 조인다거나 펼친다거나, 뭐 이런 것들까지 조절이 되고요. 앞으로 뒤로 기울이고, 그리고 한 가지는 한 가지 아쉬운 건 헤드레스트는 조절이 안 되네요. 이게 아마 R 라인에서는 조금 바뀌겠죠. 파크 같은 경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복잡했던 다이얼이 좀 간편하게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차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사륜 락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심플하게 바뀌었네요. 포르쉐 카이엔, 아우디 Q7, 폭스바겐 투아렉 중에서 이 차가 가장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심플하고 가장 오프로드 성능이 좋다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어떤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같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성능을 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드네요. 뭐 물론 같은 가격이라면 아마 포르쉐를 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같은 가격이 아니고 적어도 몇 천만 원의 차이가 나니까, 어쨌든 저는 이건 대체 뭘 굳이 화려하게 해서 그렇게 비싸게 받아?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봤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쓴다, 뭐 이런 느낌의 그런 오디오고요. 실제로 오디오 성능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오디오 성능이, 네, 오디오 성능을 보면 좀 많이 아쉬워요. 지금 다인 오디오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오디오 스피커 메이커긴 한데, 그런 것들이 브랜드에 비해서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되진 않는 그런 오디오 성능입니다.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타이어 안에 서브우퍼가 장착되어 있고, 뭐 이런 그 오디오 성능을 굉장히 강화한 부분이 눈에 띄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같은 옵션의 가격대가 조금 낮아지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낮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입차들이 요즘 가격이 조금씩 낮아진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만큼 옵션도 조금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차에는 그 오디오는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직접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소리 보세요. 이거 놀라운데요. 이거 소리가 정말 대단해요. 소리가 디젤 차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정도의 그런 소리예요. 정말 가솔린 같네요. 정말 가솔린처럼, 가솔린의 대배기량 엔진인 것처럼 부 하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냈는데, 느낌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5000rpm부터 레드존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디젤 엔진인지를 알 것 같아요. 근데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디젤 엔진이라는 걸 알기 어렵고요. 좀 아쉬운 것은 이 차에 더블 클러치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DSG라고 하죠. 폭스바겐의 더블 클러치 변속기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어쨌든 이 차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차는 지금 일반 ZF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고요. 변속기가 ZF 변속기 자체는 굉장히 좋은 변속기예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듀얼 클러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달려있으면 더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장착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폭스바겐 쪽의 얘기는 그런 거예요. 오프로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자동차이기 때문에 오프로드에서 추구하는 그런 성능에는 DSG는 잘 맞지 않다. DSG는 체결될 때 콱콱 이렇게 체결되니까, 뭔가 변속할 때도 탁탁 체결되니까, 그게 어떤 험준한 오프로드에서 뭐 아주 미세한 토크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DSG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프로더에 자동 변속기만 장착하고 있다. 혹은 수동 변속기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옳은 건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폭스바겐 그룹의 설명은 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차에는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를 하고, 저도 또 우려를 했는데, 아니에요. 그럼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매끄럽고, 이 차는 245마력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뭐 출력은 245마력인데 토크가 대단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강력하게 차를 밀고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대단하네, 뭐 이런 느낌이 있네요. 서스펜션을 5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세팅할 수 있는 건 일반이거나 아니면 로딩이거나 아니면 오프로드, 특수 오프로드에서 4개의 단계만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4개 단계 선택할 수 있는데, 주행 중에는 특수 오프로드도 안 되고 로딩도 안 되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일반 아니면 오프로드, 이렇게 2단계밖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오프로드 상태로 세팅을 해놔도 주행을 빨리 하다 보면 알아서 일반 서스펜션 모드로 또 바뀌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차체를 낮추기도 하고 스스로 차체를 높이기도 하는 아주 똑똑한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스펜션의 출렁거리는 감도도 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컴포트, 그리고 노말, 그리고 스포트,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뭐 3단계로 스포트하게 이렇게 딱 바꿔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서스펜션 세팅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스펜션이 컴포트일 때랑 스포트일 때랑 노면의 그 잔 충격을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잘한 충격에도 컴포트인 경우에는 그대로 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스포트에서는 약간 딱딱하다 이런 느낌을 조금 받을 수가 있는데, 뭐 갭이 그렇게 굉장히 큰 건 아니고 아주 미세한 정도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 차는 패들 시프트가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뭐 당연히 이쪽에 패들 시프트가 하나쯤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없고, 뭐 하지만 스포츠 모드가 있으니까 조금 뭐 위로가 좀 되네요. 스포츠 모드도 굉장히 똑똑해서 좀 더 스포티한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변속을 미리미리 해주네요. 매뉴얼 모드는 이렇게 손으로 쳐가면서 사용하는 건데요. 폭스바겐 그룹은 바깥쪽으로 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BMW나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가져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저는 안쪽으로 가져오는 게 더 옳다고 보는데, 어쨌든 폭스바겐은 이렇게 밖으로 빼는 방식이고, 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자동 변속기 다단화는 또 여러 가지로 중요한데요. 일단 8개의 단이 생긴다면, 그러면 이게 점프를 하면서 시프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단수를 건너뛰는 이런 부분이 생겨서 이게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더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자동 변속기는 특히나 기어비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종별로 기어비를 바꿀 수가 없고, 보편적으로 하나의 기어비를 가지고 여러 차가 돌려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에 꼭 맞는 변속 기어비를 갖기가 어려워요. 작은 차와 큰 차가 같은 기어비를 사용하니까 어떤 차에는 조금 부족하고 어떤 차에 조금 남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8단 정도의 다단화가 자동차 여러 차에 사용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사실 이 차의 품질만 놓고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좋은 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차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SUV를 워낙 잘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SUV들이 세대 교체를 하면서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섰기 때문에 그 자동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한 우월한 점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뭐 주행 성능이라든지 파워트레인이라든지 뭐 이런 핸들링 이런 부분에선 분명히 우월해요. 굉장히 달리는 느낌이 좋습니다. 즐겁고.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달리는 느낌에 대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이 차의 모든 상품성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월등하다까지 놓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가진 그 가격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폭스바겐 투아렉을 시승했는데요. 폭스바겐 투아렉 명불허전 아주 대단한 자동차입니다. 주행 성능이라든지 오프로드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만들어졌고요. 이번 투아렉은 이전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온로드 쪽에 집중이 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온로드와 오프로드에서 모두 세련된 주행 감각을 보여주는 투아렉. 가격대는 예상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자체는 아주 좋은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